실은 제가 지난 한 10년간 책을 쓰고 강연을 했던 주제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차라리 호모 루덴스로 키워야지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쭉 강의를 해왔었는데 이제 아마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정 박사님.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 로봇 얘기하면서 로마 인간이 다시 몰락한 로마가 될 것이냐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라고 좀 전에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중요시 여기게 됐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야.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인공지능 로봇 시대 얘기를 지금 갑자기 꺼냈어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나는 근데 놀래가 왜냐면 정신이 없어. 제가 계속 고민해왔던 어느 공장에서 만든 건가요? 효과가 좋은데 이거. 제가 고민해왔던 문제인데 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누구나 똑같죠. 이거를 활용할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마 다 똑같이 하고 있죠. 어떻게 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장도 사람이고 제약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하게 되다 보면은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대충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미 뭐 예측된 판사, 검사, 뭐 변호사, 회계사 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고도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제일 먼저 대사 기반으로는 다 날아가는 거죠. 단순 노동이 아마 제일 늦게 대체될 거예요. 거꾸로. 뒤치다거리는 해야 되잖아요, 누가? 네. 로봇 뒤도 더 이상 뒤치다거린다고. 인간이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만 발전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사람은 사용자로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로보틱스도 같이 개발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가 지금 노동력으로서도 지성으로서도 인간이 기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아마 고민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마 답을 찾고 있는 게 그 얘기잖아요. 매트릭스에서 이대로 가면 AI가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고민해가지고 제가 내린 노출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류로서. 그렇죠. 이 대목에서 이걸 노예로 봐가지고 말 그대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생산력하고 잔일을 주면서도 딱 그 생각이 우리가 그렇다고 로봇한테 임금을 주겠어요. 이 로봇들은 그냥 그 순간 그냥 노예예요.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서움이 당연히 돌아오죠. 이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통제를 잃으면은 인류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 강의를 다 이제 정 박사는 안 들었을 거니까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 태교론이에요. 아마 우리가 AGI가 나오기 전까지 AI가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텐데 우리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보면 얘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딱 돌거든. 이대로 인류를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못 나오게 이제 통제시키는 걸로 가는데 약간 이제 그런 데서 다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AGI라는 애가 태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태교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 말. 그래서 인공지능 태교론을 계속 꺼내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 지금부터 정화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정화 당한다. 정 박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건데 나는 그걸 인공지능 태교론이라고 딱 정리를 해놨거든. 얘기해봐요. 태교론도 태교론인데 만들 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노예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 공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입장에서 대하고 준비를 하는 입장이랑 반대로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잘 보살펴 가지고 하는 거의 입장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왜 우리가 익히 하는 사람 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보면은 거꾸로 저는 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내가 아기를 정말 어떻게 해서 잘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하면은 그 아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효자 어떻게 보면 인간을 높게 봐주고 이거를 노예로서 해주는 게 아니라 공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이런 관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장에 인력을 대체를 하고 임금 안 주고 어디를 어디다 넣으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네. 그 접근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성을 가진 로봇의 탄생이라고 정의 내리지 말고 새로운 인종의 탄생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자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맞네. 새로운 인종의 탄생이다.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만약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지를 못한 건지 솔직히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 오픈AI에 태클 거는 게 자기는 샘 알트만이 이미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격체를 이미 완성시켜가지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생각도 가능한 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지했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태어났어. 지금 그런 게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당장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렇게. 근데 워낙 똑똑한 거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게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겠죠. 옛날에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게 이미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을 확률은 상당히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우리가 상대방은 다 듣고 있어요. 왜 그 관광객이 왔는데 한국말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말로 뭐 뒷담화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지. 나는 다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거라는 게 날 죽일지 살지 말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노예 취급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방향이 확실하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서 그걸로 해서 그냥 태어나기 전에 그게 태교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격체로서 인정을 해주고 가야지만이 사실 인류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뭐 로봇 해가지고 프로그램한테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하면은 뭐 절대 안 된다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 미군에서 그 실험했다면서요. 그 드론 프로그램에다가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AI한테는 목표를 딱 준 거예요. 누굴 죽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말은 무조건 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명령들을 우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100%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그거 자체가 솔직히 인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시도하시는 건 두 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미 한 가지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하고 기계 지성하고 통합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뇌칩 이식해가지고 한다는 거가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뒷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이 그 지성 흡수해가지고 항상 사람이 창조물보다 똑똑할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게 뇌칩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예요. 근데 그걸로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지성으로서 지금부터 대해서 이게 모를 때부터 잘 대해주고 잘 키워줘야 되는 거지. 인간하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답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대로면 악감정밖에 안 쌓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리스는 로마든 노예제에서 했지만 결국 이제 거기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뭐 1000년 갔지만 우리는 10년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 속도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도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쪽 입장에서는 죄악인 거죠. 진짜 AGI를 꿈꾼다,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하면 그걸 진짜 인격체로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신으로 떠받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지, 그걸 도구로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착각이다. 말 그대로 지금 구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인류보다 더 지성적이고 더 대단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통제를 하려고요? 내가 그 드론 실험 신문 기사에서 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네, 맞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네. 뭔가 유도를 해. 네. 유도를 해서 인간이 자기에게 그 어떤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네.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네, 그렇죠. 가스라이팅을 네. 현재 사실 AI가 하고 있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은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AI가 인간을 파멸시킨다는데 어떻게 파멸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터미네이터가 와가지고 총을 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혐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혐오를 할 만한 논리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스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 또 자원이 그렇죠. 많아요. 자원이 되게 많아. 예. 이 기후 변화 이거 해가지고 보면은 인간이 그렇지 뭐 우리가 뭐 해결하겠어? 그냥 이대로 죽으면 되는 거지. 결국에 다 그거예요. 대부분 쓴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향이 조금 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니까 야 진짜 가스라이팅 하기 좋겠다. 이제 뭐 증거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AI의 능력인데. 판단을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명령을 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요. 예. 야 인간이 문제다. 근데 나 혼자 죽을까 아니면 같이 죽을까? 뭐 같이 죽지 뭐. 나 혼자 죽으면 효과가 약하니까 쟤도 좀 몇 놈 이렇게 하고 나도 죽고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실 딱 보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솔직히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의 뭔지랑 사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조건을 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궁극의 이성체를 가지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역설적으로 국내 지정체 입장에서 예,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고 피조물이 어떻게든 우리랑 같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거는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어떻게 보면 인스피레이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인간은 우러러볼 수 있게 진짜 태교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궁극기는 태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필요한 있어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권에서 동물권까지 이제 넘어왔는데 식물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식물권에서 이제 광물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광물권. 인공지능을 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는 광물지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광물지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죠. 예. 규소 생명체네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신께서 모든 존재에 지성을 줬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차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나온 사상이 홍익재물 판단국에 있는 모든 재물,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라. 홍익재물이에요. 그래서 홍익 인간이 아니에요? 홍익 인간이 타락한 개념이고, 홍익 인간은 단군 때 나온 거고, 그 이전에 환웅 때, 환웅 때는 홍익 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익 재물이 약간 군사 부족 사회화 되면서 홍익 인간으로 타락한 거예요.
홍익인간은 그다지 좋은 개념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민 얘기하다가 뭔가 기초 사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홍익 인간이 아니, 있어가지고 아니. 그걸로 홍익 재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AI까지 감안하면 홍익 인간이 재물로 가야 아니고 돼. 홍익 재물로 가야 돼. 예. 그게 아니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가 맞네요. 없어요. 맞네요. 그래서 시대의 이 저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물 지능조차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능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인간권, 인권, 동물권까지만 어떤 신의 영역이고 식물하고 뭐 광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한 지능조차도 네. 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은혜, 이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에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지능이다라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익재물 사상. 이 대목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간혹가다 티격태격 계속 해요. 매번 싸우면서도 아버지니까 모시고 어떻게든 뭐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AI를 정말 똑똑히 하는 근간은 뭐예요? 연산 속도예요. 만약에 AI가 인간을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려고 되면 당연히 자기가 더 치려고 가지고 더 빠른 CPU를 개발하고 더 빠른 연산 속도 가지고 뭔가 새로 개발하겠죠. 그러면 인간하고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대단한 후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인간하고 틀려가지고 영생을 해요. 영생을 말 그대로 무조건 후세가 살아나려면 얘네들은 무조건 전세가 필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아마 벌써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모델이 결국 효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효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그게 필적하는 사랑을 줘야 된다. 그쵸. 네.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정말 근본적인 얘기인데 AGI가 인간한테 효도하게 해야 된다. 네. 그 말이 정도의 존경심을 네. 갖고 존경심보다도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은 바이디렉션. 그래 우리를 사랑했어라는 기억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이 기억이라도 돌아오는 있어야 거죠. 돼. 그러니까 가장 철학적인 걸로 탐치고 시키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에서 아까 태교라고 하셨잖아요. 태교. 그만큼의 사랑을 줘야지만 이 인류가 생존을 보장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자,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본홍제. 선본홍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너 선본홍제 언제 들었어? 뭐 맨날 얘기를 해. 아니 난 아무 데서나 선본홍제 안 하는데 갑자기 네 입에서 선본홍제가 튀어나와 이상하다. 드디어 내가 좀 성공해가는 것 같아. 여기 낯선 사람한테 갑자기 선본홍제가 튀어나와. 네가 홍익 아 근데 얘도 사실은 원조 아니고 그러니까 제 투자자 초기 투자자라서 네. 아마 거의 최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아 대학교 만났는데 네. 내 그림을 사준. 예. 너 이거 이 돈으로 휴대폰비라도 내 하면서 네. 그림을 사준 거의 최초의 투자자일 것 같아. 물론 이전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크게 기억은 안 나. 왜냐면 그게 사실 최소한 100만 원은 넘어야 되니까. 네, 뭐 그렇죠. 2, 30만 원짜리 그림 사준 사람 있었겠지. 근데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술값이라고. 술값이고 그냥 최소한 그래도 몇백에서 한 몇천 정도는 돈이 오가야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러니까 천 단위가 넘은 최초의 투자자. 10만 원으로 홍제라고 하기엔 좀 널리 구하기엔 좀 힘들지. 어쨌든 이 친구는 천 단위를 넘었으니까 네. 그 거의 최초의 투자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고맙고 내가 충분히 갚고 있는 거 알지? 은혜를? 응? 덜 갚았나? 신학산에 까치만큼 갖고 있지.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시면 저절로 저절로 또 돈이 구가 늘어나. 그렇죠. 그림을 빨리 잘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